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12월 17일 뉴스 특징주 시간으로서요, 금일 새롭게 나온 종목별 리포트라든지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삼성 SDI 내년 전기차용 전지 고성장 지속해서요, 현대차증권에서 나왔죠. 긍정적인 보고서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동성화인테 LNG 연료탱크 사업 성장 기대죠. 조선업종 같이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팩트론이에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받아 해서 빅파마와 미팅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주가 움직임 오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 NK맥스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 주가 낙폭 가도 저평가 부각 상당히 좋은 얘기 같지만 목표가도 하향했죠. 실질적인 부정적인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SK증권에서 나왔어요. 우리 지주사 CJ 있죠. 같이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지익이죠. 위지익 스튜디오인데 신 스튜디오 설립 예정해서 내년 영업이익 67% 상승 전망해서 IBK 증권에서 나왔는데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의 콘텐츠 내년에 그 시장에서 이슈화되는 그런 큰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은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한번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모니 관심주 해서 우리가 20종목 꽤 오랫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한번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나오는 종목은 몇 개 안 되지만요. 가장 크게 빠지는 것이 삼성전기 한 2% 정도 빠지네요. 그렇죠? 한 2,500원, 3,000원 지금 그렇게 빠지고 있고. 그리고 좀 빠지는 것이 한국항공우주. 우리가 이거 올라오면은 매도한다 해서 우리가 아무튼 잘못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종목들은 뭐 거의 약보합 한 0. 몇 %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상승 종목은 상당히 눈에 띄죠.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ENF 테크놀로지 한 8% 정도.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3.5%.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이네요. 현대모비스 2%, 셀트리온 2.6%, 삼성전자 우선주, 이 무거운 삼성전자가 계속적인 상승.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번 시장의 주도적인 핵심 4차 혁명의 중심에서 시장을 주도한다 그랬죠? 그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힘스도 한 2.29%, 그렇죠? 전반적으로 IT 섹터들이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면요. 그러니까 상승 종목을 보면 대형주와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을 느끼시죠?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이 약세장에 작년 1월 달에 2600에서 거의 2년 가까이 빠졌죠? 거기에 이제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약세장에. 그래서 이제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매수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요, 이 약세장 마인드가 아닌 강세장에 맞는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종합지수가 크게 오르고, 그러니까 확인하고 들어온다면은 주가는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가격 리스크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요, 강세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현대투자연구소에서요, 이 체험 VIP 회원 모집을 이벤트를 엽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연락처 010-2410-671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체험 VIP, 그러니까 기존 회원들은 6개월에 300만원, 12개월에 500만원이에요. 그리고 부VIP는 1000만원인데, 이번에 3개월에 100만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300만원 내고 또는 500만원 내고 가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100만원에 3개월 정도 해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나중에 정회원으로 가입을 해 주십사 하고요. 혼자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라간 주식 따라가면 또 무섭고요. 그렇죠? 또 안 따라가자니 이 시장에서 소외받는 느낌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현재 삼성 SDI 내년 전기차용 전지 고성장 지속해서 현대차증권이죠. 근데 최근에 삼성 SDI에 대한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항상 같은 말이죠. 3분기, 4분기 실적 부진하지만은 내년에는 좋아진다. 특히 유럽 항공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수주가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삼성 SDI에서 보면은 삼성 SDI는 EV 배터리용 80% 이상이 유럽향이다. 유럽이요, 내년 1월 1일서부터 연비 규제죠. 이산화탄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보조금 50%를 추가로 준다 그러죠. 시장이 확대된다. 근데 거기에 비중이 큰 삼성 SDI가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좋은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한번 구성물질 볼까요? 양극재가 35%, 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극재가 10%, 분리막이 20%, 전해절이 15%, 그리고 기타가 한 20% 되는데, 이 양극재에 포함되는 회사가 뭐뭐 있나?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하,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 코스모, 신소재가 있고요. 음극재는 포스코 캠텍, 그러니까 우리가 케미칼이죠. 그리고 사마 콘덴서, 대주전자재료, 일진 머테리얼스, 그리고 분리막에는 톱텍이 있고요. 그리고 전해질에는 솔브레인과 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본격적인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기차 2차 전지들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면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알고 대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하모니 관심주의 에코프로 BM, 양극재 만드는 회사죠. 최근은 공장도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시장의 규모가 커질 걸 보고요. 또 음극재에는 포스코 케미칼 보고 있죠. 이건 음극재 만드는 회사예요. 양극재도 만듭니다. 그래서 둘 다 만드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은 이 철강,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 계열사니까요. 하지만은 비중이 2차 전지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2차 전지 회사로 변신을 하고 있다라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한번 삼성 SDI 한번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자, 오늘 1,500원 상승한 23만 5천원으로 진행되죠. 계속적인 상승세. 2차 전지들 움직임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대형주, 우리가 대형주에서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있죠. 근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화학업종의 비중이 원체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2차 전지 비중이 좀 낮아요. 특히 이 LG화학 같은 경우가 화학업종이 내년에도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그러면 이 삼성 SDI가 수혜라 시장에서 가장 이슈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죠. 자, 포스코 케미칼 오늘 300원 하락한 48,400원에 진행이 되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지만 그동안 장기 이동평균선이죠. 121선을 두 번, 세 번 만에 돌파를 해주고 깨지지 않죠. 그렇죠?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다. 거래량은 어제보다 소폭 증가하네요. 지금 한 12시 반 조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16만 주, 어제 거래량 18만 주죠. 지금은 좀 밑꼬리를 조금 달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면 오늘 거래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거래가 어디서 됐나, 그렇죠? 바닥에서 크게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어서 포스코 케미칼은 이 121선을 지지 삼아서 이제는 점차적으로 상승의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에서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 있죠. 에코프로 BM은 조금 올라오면은 처분해서 뭐 삼성 SDI라든지 아니면은 이 포스코 케미칼로 진입한다 했죠. 조금 탄력은 약해요. 어저께 하락했고 오늘 쭉 소폭 강보합 수준. 어제 좀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 아직 거래량이 5만 주예요. 뭐 어제보다는 소폭 증가하거나 뭐 비슷한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래량 갖고 상승 반전은 힘들죠. 최소한 평균 거래량 상회하는 최소한 20만 주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오늘도 그동안에 이 행보하는 숨고르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갈수록 지금 이평 장기선 빼고는 다 지금 결집되고 있죠. 예, 60일, 20일, 그리고 5일선 주가 다 결집되고 있어요. 한번 이거 치고 가면 아마 요번에는 이 포스코 케미칼이 이 120선 장기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번에 움직이면 아마 돌파하고 쉴 가능성이 크다 해서 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뭐 5만 한 5, 6천원? 뭐 시장 상황에서 좀 달라지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에서 한번 정리 타이밍을 한번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격대는 계속적으로 5만원 밑에서는 매수 관점이지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보지 말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동성 화인텍이죠. LNG 연료 탱크 사업 성장 기대예요. 초저온 본행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죠. 여기 보면요, 선박 연료 시장에서 LNG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동성 화인텍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내용이고, 올해 한국 조선소들이 수주받은 LNG 추진선의 인도양이 2020년 내년이죠. 그리고 2021년 내후년으로 갈수록 늘어날 것이고, LNG 연료 판매량은 후행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모니 관심주의와 지금 전통주면서 자율주행차인 현대모비스 있죠. 만약에 현대모비스가 아니었다면 아마 조선업종, 뭐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미포조선을 거기다 편입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차, 그렇죠? 더 미래의 먹거리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조선업종은 바로 두 번째로 보시면 된다 해서 계속적인 관심.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동성 화인텍이요. 자, 좋은 모습이에요. 크게 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아까 말씀드린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IT 섹터,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섹터라 했어요. 그 이후에 종목들은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것만큼 따라간다 했어요. 그것이 조선업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갖고 계시는 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만약에 나는 뭐 현대차라든지 IT sek터, 뭐 매매가 싫다. 나는 별로 인연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 조선업종. 그리고 조선업종 중에서 현대,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 예전에 이제 현대중공업이었는데, 그렇죠? 이것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미포, 그렇죠? 이 수급적인 모습과 한국조선해양 상당히 개인적인 매도가 지속되고 있고, 그 물량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거의 받아주고 있죠. 상승.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간 것만큼은 최소한 따라갈 수 있는 업종이 바로 이 조선업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대미포조선도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이 이동평균선을 다 돌파를 하고 그 위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 수익률만큼은 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했어요. 보시고 됩니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가 있는데 저는 가장 좋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조선해양하고요. 그 다음에 이 현대미포, 다음이 대우조선해양인데 그 위 상위 부분 두 종목 위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팩트론이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초청받아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이 내용들 보면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및 투자자들을 상대로 회사를 소개한다. 올해 행사는 1월 13일, 뭐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래서 16일까지 진행이 되면서요.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지속적인 기술인 이 스마트 대포와 개발 중인 의약품의 임상 데이터 및 개발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요. 팩트론이 지금 만드는 약들이 이 파킨슨병 치료 신약 PT320과 유방암 치료 항체 신약인 PAB001 그리고 항암 항체 신약인 이 PAB001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파킨슨병은 국내 임상 이상을 진행 중이며 2021년 초에 완료될 예정이다라는 거죠. 상당히 좋은 모습.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팩트론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팩트론 지금 한 5.7% 900원 상승한 16,600원이네요. 장중에는 얼마까지 가서 13% 17,800원. 근데 오늘 빼고도 모습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미리 조금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오늘 거래량도 증가하죠. 상당히 좋은 모습. 뭐 장 마감돼서 확정치는 아니지만은 외국인들이 한 8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지난 언제입니까? 거래가 크게 터졌던 130만 주 터질 때 한 5% 가까이 올랐었죠. 자, 그때 외국인들이 44만 주 매수해주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은 모습을 갖추고 호재성 재료 기다렸다가 또 띄우고, 그렇죠? 연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팩트론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이제 NKMX, 우리 하모니 관심주에 있는데, 그렇죠? 지난 주죠?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9일, 그렇죠? 이게 재료 보면은 NKMX죠? 12월 9일날 미국 법인 NKMX 아메리카가 나스닥 상장을 위한 시드 펀딩으로 1,10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라는 내용이죠. 아주 좋은 얘기예요. 특히 미국 내 초기 바이오 기업들의 시드 펀딩 규모는 통상 200에서 300만 달러. 그러면 한 3, 4배가 되죠?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번 NKMX 아메리카 시드 펀딩 규모는 이례적이란 설명이다. 라고, 그 이유가 NKMX가 가진 슈퍼 NK 독보적인 배양 기술 및 암 생산량에 대한 경쟁력과 함께 미국, 한국, 멕시코 임상 실험이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상당히 좋은 얘기가 바로 이날 나온 겁니다. 거래가 크게 터진 날. 근데 주가는 오히려 흘러내리고, 그렇죠? 바로 이 12월 9일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가 나오고 그 물량 대부분을 개인이 받아줬죠. 아까 이 페트론처럼 모습을 갖추고 재료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매수를 했던 세력들이 받아주면 주가는 연속성 있게 간다랬어요. 근데 이거는 오히려 물량을 매도하고, 그렇죠? 기관과 외국인이 그 물량 개입을. 그럼 물량이 엉킨 겁니다. 그래서 엉키면서 주가가 10,000원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모습을 갖추죠. 자, 이 종목 지난 8월 초순, 그러니까 신라젠이 이 임상 3상 실패를 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바이오줄 급락했었죠. 거기에 같이 동반적으로 하락했다가 지금 최근에 한 5개월 가까이 조정 양상을 받고 있죠. 그렇죠? 한번 움직일 때 됐습니다.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 맞고 지금 2번 맞고 빠졌죠. 지난 11월 요날하고 거래가 크게 실렸던 9일하고요. 그리고 어제. 그렇죠? 자, 근데 이 장기 이동선 120선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죠. 주가는 안 밀리죠. 결국은 주가가 121선 위에 올라서는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하는 그런 역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치고 나가는 모습에서 NKMX 조금 지루하다.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조금 지루한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만큼 리스크는 적다. 왜? 주가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작은 만큼 시간은 갖고 기다려야 된다. 해서 이 종목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 손해보고 전혀 팔 주식은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지주사죠. 하나. 주가 낙폭 과도해서 저평가 부각, 목표가는 하향. 사실 부정적인 보고서예요. 목표가를 낮췄다는 얘기는.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CJ를 보려고 하죠. CJ가 핵심 자회사인 CJ 제일제당의 재무구조 개선에 힘입어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는 좋은 얘기예요. 자, 한번 CJ 주가 흐름 한번 봐야겠죠. 하모니 관심주에 있으니까요. CJ. 자, CJ 오늘 한 400원 올라간 96,100원.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가 보면 하모니에 가시는 뭐 CJ도 그렇고, 뭐 보험주도 그렇고, 여타 대형주들은 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정도다.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IT 섹터다. 삼성전자로 파생되는 그런 종목들. 지금은요, 이 반도체 장비주라든지 소재업체들이 엄청 강하죠. 그 전에는 뭐가 갔습니까?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 스마트폰 관련주들,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TOF, 그죠? 이미지 센서라든지 3D 센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강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삼성전자가 만지는 종목 안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목들 삼성전자를 한 중심에 두고 그리고 옆에 파생되는 종목에 계속적으로 집중해달라. 혼자서는 상당히 힘들어요. 왜? 주가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매수하기가 상당히 부담됩니다. 하지만 뭐라 했습니까? 강세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했어요. 그게 혼자 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 체험 VIP를 실시를 해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한번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락장에서는요 웬만큼 노력해서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내가 잘해서 됐지만 시장이 벌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노력하면은 시장이 벌어주는 거에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 낼 수 있을 때 크게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CJ 그냥 시장만큼 올라가니까는 또 우리가 하모니 관심적으로 하모니 뜻이 좋아해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한쪽에 크게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나눠서 그냥 그 비중은 낮추고 높이고 그 차이로 있다라고 말씀드려서 계속적으로 이 지주사들 움직임 시장 상승률만큼 가니까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관심을 가져줘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한 방송한 지 한 10분 넘게 했는데요.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미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컨텐츠 쪽이죠. 위주익, 신스튜디오 설립 예정, 내년 영업이익 67%죠. 내년에 실적 좋아진다 그러죠. 그렇죠? 영업이익이 한 500억 정도, 아니 100억 정도 전망하고 있죠. 저도 이 컨텐츠 쪽은 아마 내년 시장에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아니면 뭐 하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슈 하나 크게 될 거예요. 그 중에 대장을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에 왔어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도 이 넷플릭스하고 이 협력 관계를 맺는 순간 주가가 크게 흔들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물량이 꼬였다는 얘기예요. 꼬이면 어떻게 한다? 최소한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옵트론텍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옵트론텍도 머건스탠리 쪽에서 한 120만 주, 뭐 한 4.9% 정도 매수했다 그랬죠. 근데 오히려 그 발표한 날 높게 출발했다가 결국
물량이 꼬이면서 빠졌죠.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물량이 꼬여서 빠진 거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가격대 보면서 보고 우리가 다시 편입을 해야 된다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버리는 종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놓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서 가격대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선침의 가격을 보고 한 20-30% 들어가고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나오면 나머지 물량을 채울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우리가 지지난 주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9조 5천억 낸드 메모리죠, 메모리 부분 투자, 그렇죠? 근데 그 기간이 2년이라고 했어요. 아주 짧아요. 지난 9월 24일과 10월 10날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조 OLED 투자할 때 주가는 오히려 높게 출발했다가 밀렸다 그랬어요. 그럼 물량이 꼬이는 거랬어요. 그러니까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또 모습도 갖춘 상태면 크게 치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 외국인한테 됐던 기관이 됐던 매수하면서 크게 떠야 되는데 오히려 밀렸다. 근데 최근에 장비주들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제가 그 비교를 해드리면서 장비주들은 길게 갈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종목 위주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시간은 반도체 원익 IPX 반도체 증착 시가 공정 메인 장비죠. STI 반도체 증착 시가 공정 주로 이제 가스 주입 쪽을 만드는 장비 쪽이에요. 테스 반도체 증착 시가 공정 메인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유진테크 반도체 증착 장비, LOT 베쿰 진공 펌프, 유니셈 반도체 증착 시가 공정인데 이거는 가스 제거를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다음은 이제 PSK 반도체 전공정 장비 드라이 스트립. 그러니까 요가 뭐 하는 기계냐면은 이 포토레스터 찌꺼기를 처리하는데 요 분야에서 글로벌 세계 1위다라는 얘기죠. 자,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익 IPS. 자, 오늘 600원 뜬 35,600, 한 1.7% 올라가죠? 자, 정고점, 지난 고점 돌파하는데 어제 하루 잠깐 플러스 조정받고 다시 상승했죠? 흐름이 지난 OLED 9월달, 10월달에 발표 나올 때 13조 투자하는 것보다 지금이 훨씬 강하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2년 만에 이 9조 5천억 투자해서 내후년 2021년 12월달에 완공 목표입니다. OLED는 6년 보고 13조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시장 반응도 이번에는 아주 뜨겁다 그랬죠? 그런 관점,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테스. 자, 테스도 800원 떠네요. 24,950원. 그죠? 정고점 돌파하고 계속적인 상승 흐름. 그죠? 지금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 쪽에 모든 돈을 끌어들이면서 나머지 테마라든지 업종들이 좀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유진테크. 자, 유진테크도 오늘 한 350, 한 2.28%. 아주 이거는 이제 지난 고점 돌파를 못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해 보이죠? 자, 다음은, PSK. 자, PSK는 뭐 지금 3일 연속 뭐 7%, 5.8%, 5.7%, 그죠? 강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죠? 자, 그 물량 누가 걷어가나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들이 가고 개인들의 매도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STI인가요? STI. 그렇죠? STI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평도 다 돌파를 못한 상태죠. 탄력이 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상승장에서는 달리는 말에 갈아타라 해서 좀 더 센 놈들 위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LOT 베쿰 진공 펌프죠. 자, LOT 베쿰도 2평 다 돌파한 지 훨씬 빠르죠? 그러면서 오늘 이 3% 280원, 지난 고점들 돌파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장비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지는 알겠는데 이제 많이 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혼자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약세장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지금은 강세장이다.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간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연관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좋은 줄 아는데 떠서 부담된다. 그래서 혼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체험 VIP 3개월에 100만 원이면 크게 부담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연락을 주셔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가 장 마감 후에 무선 이어폰도 지금 상당히 좋아진다. 근데 지금 무선 이어폰 그러면은 어차피 스마트폰 관련주예요. 근데 스마트폰 관련주가 이 반도체 관련주 장비 소재가 원체 치고 나가다 보니까는 이 스마트폰 관련주도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꺾이는 모습은 아니라 다시 한번 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장비나 소재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지금 한 3, 4일 올라왔으니까 한번 쉴 땐 됐어요. 그러면 쉴 때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또 치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저께 말씀드리면서 두 종목 말씀드렸죠. 더구전자, ITM 반도체. 지금 이 무선 이어폰이 2018년 작년에는 4,600만 대가 판매가 됐고 올해는 1억 2천만 대, 내년에는 2억 3천만 대. 계속 2배 이상씩 증가 추세에 있고, 그리고 세계적인 기업, 그러니까 이 무선 이어폰의 2차 전지 기업인 독일의 바르타가 올해 주가가 한 330% 정도 올라왔다 그러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ITM 반도체, 그리고 더구전자도 마찬가지. 한번 두 종목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TM 반도체. 자, ITM 반도체. 어저께 우리가 장 마감 방송을 해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좀 크게 밀린 상태에선 한 번 정도 3일 크게 하락했으니까는 한번 들어갈 만하다 했는데 오늘 뭐 한 보합, 강보합 정도 출발해서 지금 뭐 약보합, 강보합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이때는 그러면 놔둬야 되니까 아침에 크게, 그러니까 이틀 크게 빠졌으니까는 오늘 아침부터 낮게 출발해서 물량을 걷어가면서 쭉 밑꼬리를 잡아주던지 아니면 양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지 원활한 모습인데 오늘 플러스권으로 시초가가 시작해서 오히려 이 지금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지켜보자. 하지만 계속적으로 타이밍은 노려야 돼요. 오늘 거래량 20만 주예요. 지금 1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 어제 거래량이 많이 돼야 30만 주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말했어요. 조정의 끝 마무리에서는 의미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하루에 주가의 변동폭,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작은 폭에 움직이게 된다. 왜?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 그러면 오늘은 아니고 내일 정도에서 하루 정도 또 거래가 오늘부터 적어들면서 이런 모습 나오면 내일은 한번 타이밍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 해서 계속적인 관심. 반도체, 장비주, 소재라든지 꺾이면은 이 스마트폰 관련주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구전자 오늘 150원. 그렇죠? 이것도 아침에 좀 강한 흐름 상승의 모습, 윗꼬리를 좀 달아줬죠. 4.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150원, 1.8% 상승에 그치는.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 원체 모든 돈을 이 장비주, 반도체 장비와 소재에 끌다 보니까는 이 스마트폰 조금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모습이지만은 결국 요 종목들 조정받고 치고 나간다 해서 계속적인 타이밍, 오늘 타이밍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 오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